오늘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앞에서 나옵니다. 그럼 빤하구만. 네. 희애 씨가 한 6번 반복한 단어가 있죠. 엄청 강조해서 읽었어요 오늘.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오늘 손정답 많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소비자가 마일리지 등을 쓰지 않고 남긴 만큼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입 뭐라고 할까요? 1번 낙전 수입, 2번 불로소득, 3번 가상자산.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발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낙전 수입이었죠. 자, 선정답자 조현진, 이혜민님 두 분께 와플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윤지연님 그리고 0132-4588 쓰시는 분 이렇게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기수님이 웅디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댓글을 잘 못 남겨요. 허지용 씨 매직이 시작됐어요. 이러셨는데 우리 기수님 그 이미 지금 활동 구력이 오래되셨는데 너무 늦게 시작된 것 같은데 매직이. 아무튼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덕담이죠. 허지웅 씨 들으시면서 장사도 잘 되고 자리 빨리 잡았다 이런 말씀 해주실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자, 잠시 후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로 오늘 함께합니다. 어제 공지로 말씀드렸죠. 이번 주만 수요일에 히스토리 월드 할 거예요. 오늘은 역사 속 국기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갓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킴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 왜요? 오늘 뭐 딴 거 안 붙어요? 오늘 경건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닝도 경건하게. 오, 네. 국기 태권도. 오, 오늘 경건한 얘기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야, 그 고양이 털 가리려고 오늘 흰색 입고 왔죠. 지금 내 입고 있는 스웨터 가지고 또 이 국기로 또 접근하시려고. 국기? 나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하얀색 국기가 있어? 하얀색 국기가 있나요? 흰색 바탕으로 한 국기들이 좀 있죠. 네, 흰색 바탕은 많이. 일장기요? 야, 이거 도둑이 제발 들어가지고. 우와. 나 일장이라 얘기 안 했어. 일장이라 얘기 안 했어. 잠깐 등 뒤에 뭐 빨간 점 있는 거 아니야? 태극기도 흰색 바탕이 태극기도 흰색 바탕. 뒤돌아보세요. 뭐 아예 없다니까. 네. 야, 이게 자기가 뭔가 이 드립을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놀라운 분이에요. 네. 태극기도 흰색 바탕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3.1절 날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장기를 건 사람이 있었어요. 이후의 행보가 더 놀라웠죠. 이제 뭐 그 목사로 밝혀졌고 그리고 네. 지난 그 주일 예배 때 했던 이거를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어쨌든 이야기가 강단에 올라서 했던 말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일본 덕분에 이제 저는 이제 때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일본 덕분에 근대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은 이완용 선생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꼬박꼬박 이란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근대사, 현대사 배우는 과정에서 일본이 등장을 할 때 사실은 묵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당연히 한국이 맨 앞에 들어가는데 일본과
일본과 청을 얘기를 할 때는 일청 전쟁이라고 안 하고 예. 청일 전쟁.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일본 전쟁을 할 때는 일러 전쟁이 아니라 러일 전쟁.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 암묵적으로 일본이 뒤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오히려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조롱하는 듯한. 원래 이제 또 외교 관례상 이 우리나라의 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정상회담 할 때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이 보도하는 국가의 주체를 앞으로 두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런 관계라고 해서 네, 더 나아가서 방송에서 가장 쓰지 말아야 될 낱말 가운데 하나가 저희 나라. 예, 그렇죠. 예, 항상 이렇게 지금은 안 붙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라디오 방송할 때마다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앞에 이렇게 메모가 붙어 있는데 저희 나라 절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낮출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한국인이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다른 하는 나라 거죠.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닐까요? 간접적으로? 그렇다면은 뭐 국적을 뭐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데라우치 총독이 와가지고 이제 무단 통치를 실시하면서 했던 딱 그 논리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옛날 저기 식민사관 그러니까 2차 대전 시작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완전히 폐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또 귀에 못이 이니 박히도록 맨날 듣는 얘기 다양성 맨날 듣는 거 지겹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식민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 다른 타자를 애초에 나와 같은 인간이라고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내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도 된다. 나는 저 나라의 은혜를 갚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한 민족 같은 뿌리였다. 일본과 한국은. 그렇지만 너희들이 약간 문화적 발달이 안 되고 8세기 정도에 머물러 있고 미개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 한 뿌리로서 우리가 이끌어주겠다. 이게 일선동조론. 맞아, 이게 데라우치 총독의 식민사관이에요, 이게요. 데라우치 총독의 식민사관이라면 안 되고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게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식민사관입니다. 이 그날 뭐 주일 예배 이후에도 지금 뭐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이 소녀상 철거 시위에 나와가지고 네. 예,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기가 뭐지 대스타가 됐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예, 그 우리 위안부는 합법적인 설치 기관이었고 직업 여성들이고 그분들은 그리고 이 국제사회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제 사기다. 네. 라고 이제 단정적으로도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일본과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뭐 일본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저녁에 아마 일본 음식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양심에 어떤 뭔가 크게 어떤 어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게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낱말이 바로 뭐냐면 예. 친일이라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친일은 그 두 글자가 생략된 표현이거든요. 이완용을 가리킬 때 친일 매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본하고 친해졌다. 그러니까 친러파 친미파 개념이 아니라 예. 그 나라와 친해지고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 친일을 우리가 욕을 하는 거지 일본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의 관점에서 뭔가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익이 무엇인지 이게 우리의 이익을 위한 건지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한 건지라는 것들이 주권 국가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쳐서 마치 그쪽으로 넘어가기만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욕을 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시선 자체가 조금은 구분되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어떤 종류의 신념을 가지고 있든 뭐 저는 뭐 상관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를테면은 뭐 요번에 그 시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소녀상 앞에다 대고 일부러 이렇게 일장기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근데 이런 행동이 그러니까 스스로는 머릿속에 나는 지사라는 이 마음이 박혀있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자를 위하고 강자를 누르고 정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익을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익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매국 친일파 일제강점기와 지금의 약간 차이가 뭐냐면은
몰라 이완용 머릿속에 우리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이완용 특히 이제 윤덕영 그 이런 친일파들은 이재용, 박재순, 뭐 그렇죠. 권중현 뭐. 자기가 이런 친일 행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이런 친일 행위라는 것이 약간 뭐라고 할까 부정적인 발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발언하시는 분들은 너무 확신해 가지고 얘기하니까 내가 말하는 게 분명히 옳다. 근데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뭐 이 앞에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도 지금 하는 말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들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옳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라니까 이게. 옳다고 믿고 있고 당시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도 니들 백성들이 싫어할 거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니들이 모르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이게 맞아. 난 이거 이용하겠다. 무식한 니들은 내 말을 따라. 니들은 날 욕하지? 나 덕에 니들은 잘 살 걸. 이런 식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그 어떤 일본 국기 문제가 발생했던 게 3.1절 날 벌어졌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했었는데 일부러 더 그런 거지. 네, 그 3.1절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그 1919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손병희 선생이 앞에 서기 전에 그러니까 그 시위의 주동자가 될 사람들을 물색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친일파였던 윤치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세 운동을 한다고 독립이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굉장히 국제 정세를 보니까 지금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래요. 그다음에 파리 강화회의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독립이 안 돼. 그런데 근데 이 답변이 그렇죠. 저 이거 노트에 따로 적어놨어요. 너무 가슴을 울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길이라서 독립운동을 하러 나섰던 거고 그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했던 거고 이게 씨앗이 돼서 나중에 25년, 26년 동안 계속해서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919년 당시는 성공과 실패를 얘기할 수 없지만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됐을 때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섰던 사람과 1919년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가능성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그날이었는데 그날 그거를 꺼냈다는 게 이제 3.1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1919년까지 있었던 무단 통치가 예. 거의 10년 동안 조선을 이제 그 식민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느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문화 3.1 운동 통치로. 계기로 이제 문화 통치로 넘어가자. 살짝 예. 굴려가지고 통치하자. 큰 계기가 된 거예요. 예. 근데 뭐 문화 통치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무슨 그들로 인해서 또 은혜를 입었냐? 아 절대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문화 통치의 가장 큰 핵심은 나눠서 통치한다. 그러니까 친일파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부딪혔을 때 한국 민족의 저항이 크니까 그러면 한국 민족을 쪼개자.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 버전의 디바이드 앤 룰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 통치 시절에 이른바 개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민족 개조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진화론을 사회 진화론으로 만들어서 약육강식 그다음에 적자생존과 같은 것들이 옳은 것처럼 니네가 먹힌 거는 니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럼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논리가 아니라 가해자의 논리를 강요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192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 통치도 굉장히 위험한 어우. 통치였고 그걸 오히려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세뇌가 먹혀가지고 예. 그 이정재의 그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립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랑 지금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논하자는 게 아닌데 한쪽에서는 계속 가능성을 논하는 그러니까. 것이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가치와 당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늘 당위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끔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뭐 이를테면 종교와 같은 그 잘못된 그렇습니다. 종교와 예. 같은 짓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 경우 소수자들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당위에 기대는 거는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게 가해자만 물러났을 때는 충분히 해결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건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뭐 이제 현안이니까 우리 뭐 주제 우리 할 얘기 떨어질 때까지 이 얘기 계속 해보죠. 아, 오늘 주제가 국기죠 참. 국기야 국기. 아니 그 어저께 이제 한동훈 장관 출국하면서 일부러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이렇게 눈에 띄게 들고 갔더라고요. 근데 네.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지난 우리 요 코너 시간에서 얘기했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 하고 싶은 건지 알 것 같아.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것 자체가 뭐 너무 오래된 책인데 네. 그 책을 들고 나온다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최근에 예정된 전쟁이라는 나온 지 아직 뭐 10년 됐나요?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정말 그 가장 가까운 고전처럼 일컬어지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다뤘죠. 그러니까 패권을 두고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기본 그렇습니다. 논리인 거죠. 거기서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책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 논리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결국 전쟁을 할 것인데 이건 예정된 것인데 그럼 결국 이제 남중국해에서 벌어질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 동북아 중국, 한국, 일본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미국에게 중요한 나라다.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한국과 일본은 무조건 지금 친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좀 그 은유적으로 이렇게 책을 들고 드러낸 것 그거를 같은데 의도하고 이걸 보여주고 나갔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부러. 거기까지는 안 보고 그냥 우연히 봤는데 책 표지가 그 겉껍질을 벗기면은 원서처럼 보이거든요. 아 맞아요. 나 거기서 이제 일종의 허세를 읽었는데 저는 저는 책장에 이제 그 장식용 책과 보는 책이 있거든요. 장식용 주권책.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그 상황 판단까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실제하는 지금 사실이고 현실이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근미래고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과연 이런 종류의 이를테면 뭐 화해를 해야 돼. 옆나라와 화해를 해야 돼요. 이런 종류의 현안이 있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니들은 모르는 거고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는 혼자 알고 있으니까 따라와라.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는데 야 우리가 힘없어서 당한 거지. 걔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라면서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은 어떤 그 밑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수긍을 하거나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어렵다라는 거는 느끼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기에 보도를 통해서 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제일 조금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한국의 이익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들이 그 미국에 원하는 바라면 그러면은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 일본이 볼 때 급한 부분이 아니라 미국이 급한 부분이면 그럼 미국이 어떤 한 나라를 뭔가 압박을 했는데 왜 우리만 압박을 하냐는 거죠. 그럼 일본도 압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과 논의가 바깥쪽으로 어떻게 표출이 됐으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정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이런 선택을 했고 저쪽에서는 이런 정도의 양보를 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50대 50 또는 6대 4 7대 3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느낌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면 저쪽에서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외교도 아니면서 정치도 아니라는 느낌. 느낌이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공론의 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무였습니다. 전무였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그만큼 믿고 있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건데 조금이라도 약간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 제3자의 그 눈치를 봤다고 하면은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국권이 믿고 있는 거야 그걸. 뭐 일본이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그 늦은 시간인가요? 새롭게 뭐 이제 입장을 낸 게 있는데 정부 쪽에서 이 자민당 정부가 앞으로 굉장히 환영하고 뭐 얘기는 전에도 했었죠.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 한국의 이 지금 자세를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보겠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일본 쪽에서 나오기를 좀 바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 쪽에 이제 언론 쪽에서 이제 후속 보도가 뭐였냐면 결국 한국 대법원이 잘못된 거였다. 라는 게 후속 보도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우리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있는데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어떤 판단 자체를 대외적으로 폄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준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뭔가 1965년 한일 협약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차라리 그거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예. 여기에 왜 그때 이른바 이제 구상권 유상무상으로 들어왔던 그 비용이 들어간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는지 논리적으로는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독도 문제 포함해서 앞으로 한국의 지금과 같은 이 일관적인 자세를 희망한다, 박수를 보낸다라는 이 일본 측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펼쳐질지 한번 또 두고 보고 관련해서 또 우리 주제 계속해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디 보자. 51분이야? 아이고. 야, 그래도 한 1분 30초 떠들 시간이 있네요. 1분 네. 30초 돌발 퀴즈 해야 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역사 속 국기에 관련된 우리 오늘 원래 하기로 했던 주제는 3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 이 태극기에는 중앙에 음과 양을 상징하는 태극이 있고요. 하늘과 땅, 또 물과 불을 상징하는 사괴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사괴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 이 난이도 좀 있으려나? 다 이거 아시겠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걸요 이거. 요즘 젊은 친구를 왜 무시합니까? MZ 세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이 사괴를 부르는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건곤감리, 2번 건곤일척, 3번 건곤드레. 말린 곤드레 나물. 그런 뜻이구나. 예. 예. 어, 그러니까 곤드레 나물은 아닌 것 같으니까 두 개 중 하나를 꼽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건곤일척은 뭔가 위기를 보여주는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김용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단어인데. 참 약간 종교의 색채가 들어있는 복일 것도 같아요. 오늘은 뭔가 웃기는 힌트가 없었어요? 왜냐면 태극기 가지고 비하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나이스하게. 야, 이게 그 유전자에 새겨져 있나 봐. 무슨 유전자의 세계에서 이것도. 위험 감지 능력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센서가 예,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 가면 위험하다. 스파이더맨처럼 예, 스파이디 예. 센서처럼. 가늘고 예. 길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센서가 딱 중요한 부분에 멈추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방송 같이 하실 때도 1920년대 이후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다른 방송에서도 저는 그 한국전쟁 이후에는 얘기를 안 해요. 내용 증명이 날아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산의 태극기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디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국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2부에서 그냥 현안에 관련된 이야기 쭉 해봤어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우리 팟캐스트로도 함께 하실 수 있죠. 언제 어디서 편하게 즐겨주시고요. 자, 우리 숨가쁘게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이제 순서 없이 자 누구부터 할까요? 이거 로고송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기뻐했잖아 잠깐. 이거 허지웅 쇼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 목요일에 안 틀어줘 이거? 이제 앞으로 틀려고요. 고맙습니다. 이거 가사를 안 들으셨구나. 아 네. 웅디 목소리에 이러잖아.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야 대박이다 이거. 지금 우리 3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런 걸로. 알겠습니다. 야, 자 짧게. 짧게. 뭐 저는 그 유니언잭이랑 성조기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유년잭 영국 국기와 미국의 국기. 성조기. 음. 유니언잭 많은 분들이 유니언 연합인 건 알겠는데 잭이 뭐냐? 잭 I'm cold. 이거는 get out of here. 타이타닉이 대사냐? 역시 1920년 전에 거는 정말 이렇게 잘해 이게. 청산유수야 청산. 그러니까. 특히 딴 나라 거. 관계자들이 없어요 지금. 오케이. 잭이요. 그 깃발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니언 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합 왕국의 깃발이란 말인데 유니언 깃발. 보시다시피 영국 국기를 보면 뭔가 막 겹쳐 있잖아요 이게요. 예. 세 나라의 국기가 겹쳐 있는 거예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근데 그 특히 이제 월드컵 축구 예선전을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 단일 팀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안에서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다 따로따로 예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각각 국기들이 있어요. 자, 잉글랜드 국기는 뭐냐면은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유니언 잭을
분해시켜봐요.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붉은 십자가예요. 이 붉은 십자가가 성 조지 크로스라고 해서 예. 성 조지 십자가인데 예. 이게 잉글랜드의 국기예요. 긴 얘기를 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당시 중세 기사들의 상징이었어요. 성 조지는. 왜? 일단은 저기 그냥 세인트 조지로 할까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성 조지 맞는데 어감 예 그냥 세인트 조지. 세인트 조지로 하죠. 세인트 조지. 예. 네. 독일어로 할 수도 있어요. 게으르고. 예, 오케이. 세인트 조지인데 예. 이 세인트 조지 같은 경우에는 순교자의 대표로 믿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기사들은 뭘 믿고 있냐면 이 세인트 조지가 용을 때려잡았다. 그렇지. 전설의 이 기사의 그 또 신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세인트 조지의 크로스 십자가를 몸에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천하무적이 된다라고 기사들은 믿었어요. 뭐 나중에 얘기지만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이 기사들이 다 앞에 입었던 천도 다 세인트 조지의 크로스를 입고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다 뭐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등등이에요. 이 잉글랜드 깃발을 기본으로 하고 스코틀랜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파란색 바탕에 흰색으로 X자를 그어놨어요. 이거 X자가 아니라 이건 성 안드레아의 크로스라고 하는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거든요. 예.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의 친동생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이제 순교를 할 때 예. 나는 우리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태로 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거부한다. 그래서 난 거꾸로 했죠. 난 거꾸로 못을 박히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로마 교황청 가면 교황이 들고 있는 십자가 상징들은요. 예. 대부분 다 거꾸로 된 십자가요. 예. 베드로의 후에 들이니까. 또 이제 무덤 위에 세워졌으니까 그렇죠, 성당이 그렇죠. 반석 위에. 예. 네. 그리고 성 안드레아 같은 경우에도 로마에 잡혀가지고 이제 순교하기 전에 예.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형태로 십자가에만 박히기 싫다. 나는 예수 크리스트가 C로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그리스로 하면 X로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마스로 우리 얘기하는 게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예. 나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한 X로 나는 못 박히겠다. 해서 X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하십니다. 성 안드레아가. 근데 성 안드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자기 나라 성인이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성 안드레아가 우리 러시아에 많이 온 적이 있다. 특히 키이우 지금 우크라이나에 와서도 선교를 한 적이 있다. 해서 지금 러시아 최고 훈장도 성 안드레아 훈장이거든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에서도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성 안드레아가 우리 스코틀랜드에도 온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국기는 지금 이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를 표기한 X 모양이에요. 오케이. 그걸 합쳐요. 자, 이게 하나 남았지 또. 언제 합쳐지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는 국가와 결혼했어요. 라고 후손을 안 남기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되는 제임스 1세가 예.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통합 왕국의 동시 왕이 돼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스코틀랜드 가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서거했다고 이 저기 어떤 그 신문 매체가 스코틀랜드 로컬 매체에서 그 보도를 한 걸 본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찾아봤더니 스코틀랜드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라고 부른대요. 2세를. 왜냐하면 자기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영국이 아니었고 우리는 제임스 때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만난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 2세가 1세인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게 세 자존심이. 스코틀랜드 사람들 정말 자존심 센 게 엄청 세. 그 션 코너리가 스코티시잖아요. 예. 기자회견할 때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이 잉글리시냐고 물어보면 No, I'm Scottish. My name is Sean Connery. 저기 중국 피가 섞여 있는 션 코네리. 什么? 真的吗? 그랬는데 제임스 1세가 이제 그 1603년에 이제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통합 왕국을 이제 만들면서 그때 잉글랜드의 십자가 세인트 조지의 십자가와 그다음에 성 안드레아 십자가를 합쳐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온 잭의 원형이 탄생을 하는데 나중에 또 아일랜드가 또 통합이 돼요. 그렇습니다. 아일랜드의 국기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
X예요. 성 패트릭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이 세 나라의 십자가가 합쳐져 가지고 오늘의 유니온 플래그, 즉 유니온 잭이 됩니다. 인연적이 되었다. 근데 미국 초기 이제 대상 13개 식민지였을 때도 그 13개 연합 그레이트 유니언 플래그라고 해가지고 그 13개 주를 대표하는 그 깃발이 있었거든요. 예. 그 깃발은 안타깝게도 13개 식민지가 만든 깃발이 아니라 동인도 회사에서 만든 동인도 회사 깃발이었어요. 예. 13개 식민지다 보니까 13개의 붉은 줄에 이거 아시나요? 성조기를 보면은 50개의 별이 있잖아요. 예. 왼쪽 위에 있잖아요. 대부분 국가들 유럽이든지 아니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 국기를 보면은 예. 중요한 문장은 왼쪽 위에 있어요. 왜 그럴까? 성조기도 그렇고. 왜 왼쪽 위에다냐? 네. 왜? 왜? 저 좌측 정렬? 에? 보통 유럽 귀족 이 가문의 이제 문장에는 문장 마크를 방패의 왼쪽 위에 붙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조기도 중요한 50개의 별은 왼쪽 위. 당시에 이제 그 미국 식민지 깃발 같은 경우에도 13개의 줄과 그 다음에 유니언잭을 왼쪽 위에 붙였어요. 그리고 아다시피 이제 독립한 이후에 그 13개의 줄을 또다시 표현하기 위해서 별로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 최근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주가 50개지 않습니까? 예. 이걸 누가 만들었게요? 깃발을? 이거 50개 주가 생긴 이후에 깃발 누가 만들었냐? 지금 현재 미국이 쓰는 현주라는 성조기를. 깃발을? 네. 몰라. 18살짜리 고등학생이 만들었어요. 그 로버트 해퍼드라고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1959년도에 미국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주로 받아들여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주가 48개였거든요. 예. 당연히 별이 48개였겠지요. 이제 내년 1959년도에 이제 알래스카와 이제 그 어디냐 하와이가 이제 편입이 될 것이다. 새로 국기를 만들자라는 또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펜실베니아에 있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이 그 미술 시간에 과제를 냈네. 학생 여러분들, 네 선생님. 새로운 미국 국기 한번 우리 디자인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한국말을 엄청 잘하네. 네?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해. K-팝 때문에. 오케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독심술이 있네. 예. 궁예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로버트 해포드라는 학생이 집에 가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48개의 별에 2개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좌우로 정리를 해가지고 냈어. 그 과제로. 오케이. 선생이 화를 낸 거예요. 왜? 좀 독창적인 국기를 갖고 오지. 고작 그냥 2개 더 붙여가지고 왔냐? 이거 뭐 200년 동안 쓴 국기와 무슨 차이점이 있냐라고 해서 B-를 준 거예요. 이 로버트라는 학생이 화가 난 거지. 선생님 A+ 달라고. 그랬더니 선생이 약간 뭐라고 했냐면 비웃으면서 이거를 미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미 의회가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A+ 주겠다. 채택하면 A+ 주겠다. 랄랄랄라 해서 이걸 미 의회 장난으로 보냈네. 장난으로? 근데 그 미 의회가 그걸 채택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하고. 그 학생은 A+를 받고 그 학생 덕분에 지금의 성조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직관적이고 좋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군들 있잖아요. 예. 미군들 어깨에 붙어 있는 성조기는 별이 있는 그 50개 별 파란색 부분이 반대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어. 왜 그럴까? 국기를 바꿔서 앞뒤를. 우측 정렬. 네? 우측 정렬이라니. 오버로크 찰 때 그게 더 편하니까. 오버로크는 일본 말입니다. 오버로크. 오버로크. 네. 이게 영국과의 독립전쟁인데 깃발을 들고 뛰었잖아요. 깃발을 들고 뛰면은 50개의 별이 있는 부분이 앞을 향해요. 진짜로 이거 미 군 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오버로크라고 한다고. 형은 안 갔다 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가고 싶었다고 안 받아주는 거 어떻게? 진짜 오버로크인데 오버로크라고 불렀는데 어쩌라고. 나도 가고 싶었다. 오케이 근데. 그래서 펜타곤에서 미군들 팔에 있는 성조기만큼은 성조기가 앞으로 돌진하는 그런 모양새를 하기 위해 가지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별을 붙여라라고 명령을 냈다고 합니다. 진짜 그 이유 진짜로? 네. 군령에 나와 있어요.
성조기 얘기는 여기까지 끝. 재밌다. 재밌죠? 이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혹시 뭐 태극기의 역사일까요? 네, 태극기 역사인데 사실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 뭐 평소에 가볍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 근대 역사에서 보면 이 태극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태극기가 사라졌다가 또 다시 살아난 배경들도 굉장히 놀랍고 최근에 어쨌든 그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됐었지만 다시 한번 이 태극기는 조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짐작하시겠지만 태극기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우리 역사에서는 1883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태극기에 대한 필요성을 처음 느꼈던 건 1876년입니다. 강화도 조약 때예요. 강화도 조약 때.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의 협상 테이블에 딱 섰는데 이제 저쪽에서 항의를 한 게 일본 쪽에서 항의를 한 게 바로 뭐냐면 왜 우리 배에다가 포격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의 신원 정권대사 같은 경우는 그게 일본 배인 줄 어떻게 아느냐. 저길 봐라. 지금 일본 국기에 걸려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국기에 대한 개념을 처음 인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쨌든 그 강화도 조약은 협상을 끝내고 나서 조선 정부에서 국기라는 게 뭔지를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기를 보니까 놀라운 것들을 밝혀냈는데요. 모든 나라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국기의 크기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근데 유럽에서 만든 외교의 하나의 원칙인데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협상 테이블에서는 동등한 지위를 형식적으로는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근데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외교 그렇지. 패턴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렇죠. 예,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소위 말해서 층이 되어 있는 외교의 패턴에서 이게 모두가 형식적으로나마 동등하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게 되고 감명을. 그러면서 그럼 우리도 국기를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국기를 만든다는 소식이 중국에 넘어갑니다. 아이고. 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국기 만든다는데 우리가 도안 하나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도안이 도착을 했는데 만들지 말라고는 못 하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힌트를 줄게. 그런데 그 도안이 바로 뭐냐면 청의 깃발에 빛깔만 달리한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 용 들어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다른 깃발을 쓰지만 예. 그때는 청나라는 용이 들어간 깃발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조선 정부에서 뭐야 우리를 지금 밑에 두려는 거야? 그렇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데 청에서는 집요하게 그런 얘기들을 요구를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국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과정 속에서 몇 개의 도안이 완성이 됐는데 예.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당시에 이 태극기가 실제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 해군에서 1882년에 만든 그 태평양 연안의 국가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거기에 태극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화한 거는 1883년이지만 예. 1876년부터 82년 사이 이미 여러 개의 쓰이고 있었다. 도안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박용효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그렇지. 이제 그 배 위에서 이 도안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몇 가지 세팅을 해봤는데 그래도 8개 들어간 건 너무 복잡하고 4개 들어간 게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태극 문양을 적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다들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다들 그냥 그 언뜻 학교에서 배웠던 바로는 바로 그 배 위 안에서 네. 즉석으로. 배 안에서 즉석에서 박용희가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거기서 그냥 즉석으로. 거기서 또 만들었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생각했단 심지어는 말이야. 거기에 심의를 했던 게 뭐 영국 그 선장이었던 뭐 제임스라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예. 실제로는 이미 이제 그때 쓰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이때 확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그래서 그 박용효가 일본 가 있는 동안 집 밖에다 그걸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선 정부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내각에서 실제로 이게 이제부터 이거는 조선의 국기로 한다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면서 1883년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정부를 상징하는데 이 태극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도안의 방식은 뭐 건이나 곤, 감, 리가 조금 위치는 바뀌어 있다거나 옛날 것도 다르죠. 예, 좀 위치가 좀 바뀌어 있거나 태극의 모양이 약간 수직에 가깝거나 그렇지. 이런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태극기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상징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1910년에 사라지게 되죠. 태극기 못 쓰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태극기는 쓸 수 없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조금씩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렸지, 어떤 모양이었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사실 네. 뭐 어디 뭐 이렇게 아카이브로 저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태극기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활했던 게 1919년 3.1 운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만에 이제 부활이 됐는데 이 3.1 운동 즈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는 태극기 한 장이 그 북한산 밑에 진관사라는 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관사가 이제 그 6.25 때 불에 탄 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절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칠성각이라고 하는 건물 하나만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해체 복원을 좀 해야겠다, 보수를 해야겠다.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꺼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뭔가 보따리 하나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보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것 같다라고 거기 일하는 인부가 주지 스님을 부른 거예요. 이걸 한번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 중요한 물건 같습니다. 근데 주지 스님이 딱 펼쳐봤더니 뭐가 한자 문서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역사학자를 부릅니다. 고고학자와 같이. 딱 불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그 3.1운동과 관련돼서 중요한 어떤 문서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도 독립신문이거든요. 그 독립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신채호 선생님이 발간했다는 신문, 그다음에 기록에는 남아있지만 불교에서 발간했던 어떤 독립과 관련된 신문, 그런 자유신정보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야. 정말 중요하다.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나씩 수습하면서 하나는 이제 기록을 해갔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따리가 이상한 게 있어? 다 이제 물건을 드러냈는데 보따리가 이상한 거예요. 보따리 자체가? 네. 그래서 보따리를 쫙 펼쳤더니 태극기였습니다. 태극기에다가 그거를. 네. 그런데 이 태극기가 정말 놀라웠던 게 그 양의 붉은 부분은 윤곽이 뚜렷해요. 흰색하고. 예. 근데 음의 붉은 부분은 먹으로 칠했거든요. 근데 그건 먹이 번져 나간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다시 그 태극기를 분석을 했더니 일반 태극보다 태극이 더 컸습니다. 왜죠? 일장기 위에다가 덮어지었구나. 태극기를 그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옆에 건공감리도 그려 넣은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그게 이제 1919년 당시에 독립운동을 후원을 하다가 잡혀간 백초월 스님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백초월 스님이 만들었을 텐데 그런데 한 절의 스님이 천이 없어서 일본 국기에다가 태극기를 그렸을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의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비록 니네들이 우리를 지금 먹었지만 지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위에 태극기를 그린 것처럼 독립을 할 거고 딛고 일어서리라. 그렇게 나설 거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일경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이걸 부랴부랴 묶어서 숨겨 놓았던 것이 스님은 잡혀가거든요. 나중에 예. 잡혀가지만 그거는 이제 스님이 잡혀가면서 그걸 누군가에 전달할 시간을 놓친 거죠. 그러면서 수십 년 만에 70년 넘어서 이게 진관사에서 발견이 된 태극기입니다. 그 일장기 얘기 나온 김에 참 예. 중국이 약간 부러운 게 뭐냐면 예. 그 베이징 서남쪽으로 가면 노구교라고 있어요. 예. 노구교가 이제 1937년 7월 7일 중일 전쟁이 터진 곳이거든요. 다리예요, 다리. 예. 그 이제 노구교 끝에 가면은 이제 항일 투쟁 역사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은 유리 발판을 밟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 보면 찢어진 일장기들이 다 유리 케이스 밑에 깔려 있어. 이게 뭐냐면 중일 전쟁 때 실제로 이제 일본군에서 이제 빼앗은 그 일장기가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일장기를 밟고 들어가라라는 상징. 그런 게 우리는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친일이라는 말 뒤에는 매국이 그렇죠. 앞뒤로 붙어 있는 것인데 네.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친일만 하다 보니까 그 친일이라는 단어만 쓰다 보니까 옆 나라랑 친하게 되면 안 되나요? 라는 반문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그들이 지금 현재 옆 나라 저 아래쪽에 있는 나라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그때 당시 일을 기억하자.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억하자. 그러니까 용서할 땐 용서하더라도 그들이 했던 행동은 우리 반드시 기억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함의와 이 정치적인 의미가 늘 일맥상통하면서 같이 공존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1910년 이후에 국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독립운동 기지가 있는 곳은 항상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중하네. 태극기를 국경일에 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1945년,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만들어진 태극기가 아니라 아니에요. 근대 현대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슴에 내가 비록 밖에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가슴에 한 장 갖고 있는 그 태극기거든요. 그걸 이제 광복 이후에 꺼내서 밖에 거는 건데 어렵게 꺼내서 그 태극기를 다는 그날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전부 다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일장기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럼 같이 걸었어야죠. 본인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국기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네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윤주님이 이번 역사 이야기는 팟캐스트로 한 번 더 반드시 다시 듣게 해야겠어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강력 추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뭐 지금까지 안 들으셨다 이 말씀이실까요? 다시 듣긴 안 했겠지. 네. 하지만 이제 생방을 같이 들어주시니까 조윤주님. 우리 돌발 퀴즈 정답자 0841 또 5872 쓰시는 분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건곤감리였어요. 자,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서칭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